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는데 데뷔전이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재차 요구했어요. 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인상 이면에 쿠팡 사태 그리고 이 대통령의 방중이 있다고 주장을 했고 또 부동산 폭등이 정부의 돈 풀기 정책 때문이다. 3대 특검을 관철하겠다. 이번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 이런 제안까지 했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야당 대표로서 할 말을 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정책 비전도 함께 제시를 했잖아요. 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청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AI 주권 강화 뭐 이거는 그냥 당연히 준비된 원고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장동혁 대표의 이 대표 연설을 좀 살펴보면서 상당히 좀 유감인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거는 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단식 후유증으로 체력이 딸린다. 소모적인 말다툼에서 물러나겠다. 나는 이제 말릴 힘도 말릴 마음도 없다. 이런 야당 대표 하지 말아야죠. 이거는 저 페북에 낸 메시지죠. 아니 그러니까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대표 연설을 할 때 이렇게 본인 페북에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야당 대표로서 야당 지도자로서 좀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싸워야죠. 이재명 정권이 잘못했다라는 거를 대표가 중심을 잡고 열심히 지적도 하고 투쟁도 하고 싸워야 지방선거 때 지지층도 결집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반대를 하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결집을 해서 투표장에 나와서 그래 야당의 지적이 맞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약한 모습을 왜 보입니까? 이거는 그냥 거의 자포자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야당 이렇게 허약한 야당 대표가 왜 이렇게 한동훈 대표한테는 그렇게 독하게 굴었는지 지금 물러나야 되고 막 이제 말릴 마음이 없고 좀 이제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는 당내 결속을 위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그냥 그들에겐 좀 체력이 딸린 모습 보여도 괜찮아요. 근데 여당에게 대통령에게 이런 모습 보이는 거는 역시 장동혁 대표는 대표로서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 고백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을 상대로는 체력이 딸려서 말릴 힘이 없는데 네. 왜 자당의 전직 대표에 대해서는 그렇죠. 갑자기 없던 체력이 확 나와서 제명까지 다 가냐? 이 엔돌핀이 얘기인 거죠. 솟나 봐요. 그냥 한동훈 걔만 보면 그냥 쫓아내야지 몽둥이 들어야지. 그러다가 대통령 보면 힘이 딸리고 이건 야당 대표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네, 이거를 이제 한 단어로 하면은 선택적 체력 상실 뭐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역시 김준일 평론가가 딱 정리를 하시네요. 네. 예.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게 맞죠. 근데 이제 이 페이스북 먼저 얘기하면 이 페이스북의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 너 어차피 실패할 테니까 한번 볼게. 한번 봐보.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우리 명의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뭐 이 정도 스탠스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함께 직관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한번 볼게 이거예요. 딱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대통령이 이제 또 우리 뒤에 얘기하겠지만은 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저는 교섭단체 연설은 원래 이제 국민의힘에서 예고한 대로 실용 민생 정당으로 가겠다 그거를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표 연설에서 보여주겠다라고 했거든요. 공을 많이 들였다. 뭐 뭐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갔는데 다 알고 얘기하는 건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 생각이 듭니다. 뭐 앵무새처럼 했던 얘기 몇 개는 저 얘기 뭐 또 하나 또 법인세 인하하겠다. 지금 윤석열 때 그렇게 법인세 인하해가지고 세수 펑크 나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힘들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상황도 봐가면서 좀 해야 되잖아요. 지금 법인세 인하를 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앵무새처럼 떠든 게 있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거는 선거 연령 16세 인하.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이게 나왔느냐? 한국일보가 작년 한 9월인가 10월 달에 연재를 한 적이 있어요. 10대의 구구화에 대해서 시리즈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믿는 10대가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이 한 50%인가 뭐 이 정도가 됐어요. 상당히 높네요. 예, 근데 이게 일종의 밈처럼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런 걸 가지고 약간 놀이 문화처럼. 근데 이게 굉장히 특히 이제 남성 고등학생 남고생 중심으로 이게 좀 광범위하고 여자들도 꽤 있다. 그 기사가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0대의 극우화를 노리고 이게 우리한테 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한 게 아닌가. 약간 이 생각이 드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만 16세에 하는 나라들이 몇 군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오스트리아라든지. 근데 대체적으로 18세가 많고 17세가 한 10군데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만 16세는 좀 논쟁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수 정당에서 선거 연령, 투표 연령 인하를 얘기한 거는 내가 살아생전에 처음이다 어쨌든. 유불리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그러네요. 수가 있구나 뭐 이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10대 청소년들의 구구화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심각한 문제고 잘못된 정보를 듣고 이게 입력값이 잘못된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사회 모두가 좀 걱정이 될 문제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 16세를 뭘로 신원 확인을 하지? 주민등록증도 안 나오는 나이인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저는 왜 갑자기 왜 16세일까라는 부분이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뭐 장동익 대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분석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윤건희 부부에 대해서 또 윤호개인 세력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하는 말과 행동 메시지를 보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좀 편향됐다, 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히 신경 안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북한은 만 17세예요. 만 16세로 이기면 우리가 북한을 이기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제 장 대표 내일 오전에 국회에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만날 예정이라고 좀 보도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야죠. 이제 단독회담 얘기 나오나 뭐 이런 얘기 좀 뭐 나오더라고요. 논의하겠죠.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만나줬으면 좋겠어요. 뭐 안 만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참고할 거 참고하시고 또 논박할 거 논박하시고 그렇게 뭐 자꾸 야당 지도자 만나는 거 그렇게 뭐 꺼려하는 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형식과 절차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한 번쯤은 좀 만나시는 것이 정치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런 지점들이 좀 지금 이럴 시점이냐라고 장동혁 대표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만나고 나서 이제 제주도로 1박 2일 민생 탐방하러 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역 다니고 거기 또 시장 갈 거예요. 근데 월간 호남은 왜 안 가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게 맞나 지금 당내에 여러 가지 계파 간의 갈등과 분열이 있잖아요. 야당 지도자고 당대표면은 그거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뭐 당내 분란? 뭐 니들끼리 싸워라 이렇게 내팽겨 쳐놓고 자기는 민생 행보 보이는 식으로 민생 챙기는 지도자 모습 보인다고 한들 과연 국민들이 인정을 해줄까? 저는 지금 현재의 메시지와 행보가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도 그제 의총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끝나고 나면 거취 표명하겠다 이런 얘기 했다고 지금 전해졌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동혁 대표가 본인이 정확하게 그 얘기한 건지도 저도 의총 못 봤으니까 근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 거취 표명이라는 게 내가 뭐 사퇴하겠습니다 뭐 이러겠어요. 그거는 뭐 가능성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보고 재신임 투표 얘기가 나왔으니 뭐 재신임 투표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면 받겠다. 뭐 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처음에 재신임 투표를 공개적으로 방송에서 언급을 한 거는 김용태 의원이 언급을 했고 네. 그거를 이미자 의원이 받아가지고 나는 이걸 걸 테니 넌 뭘 걸 것이요.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재경위원장직을 걸었죠. 재경위원장직을 그게 걸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국민의힘이 뭘 잘 걸어요 보면 예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 예전에 청담동 술자리 있을 때 저는 그 누구죠 김우겸 의원한테 저는 제 직을 걸겠습니다. 의원님은 사퇴하시죠 막 이랬거든요. 뭘 그렇게 거는 걸 좋아하냐. 그런데 그러니까 당원 투표하면은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깁니다 이거는.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 당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친한계에서는 또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니 사퇴하라고 하는데 무슨 당원 투표야. 뭐 박정훈 의원은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당원 투표 저는 받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 그냥 이대로 넘어가고 친 장동혁 체제 강화하는 쪽으로 그냥 계속 갈 것 같아요. 라이언킹님이 아파트를 걸어라고 제안을 주셨어요. 재경위원장 자리 상당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은 국회의원 월급만큼 플러스해서 더 나와요. 그리고 좀 보좌진들 2-3명을 더 데려다 쓸 수가 있고 또는 재경위원장이 국세청 뭐 이런 데를 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예산을 따고 또 국세청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는 최고의 위원장 자리다. 좋은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당원 투표 좀 받을 것 같아요. 하자고 먼저 할 것 같은데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저기요.
결국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할 거예요. 전화로 투표를 할 텐데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그것도 문제고 만약에 지금 우리가 장동혁 대표의 압승을 예상을 하지만 예를 들면은 한 51대 49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건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데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 장동혁 대표도 상당히 도박을 하는 것이 아닐까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허. 왜요? 정청래 대표가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요? 3대 0으로 이기나 1대 0으로 이기나 이긴 건 이긴 거다. 제 신임만 받으면 되지 무슨 뭐 51대 49, 52대 48 이런 걸 걱정하십니까? 근데 예를 들면은 막 100만 당원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투표율이 한 25%, 뭐 20% 이렇게 되면은 그건 또 재신임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비공개 요청에서 이른바 너 나왔다 왜 어쩔래 뭐 이런 지금 이후에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SNS 2차전도 오갔고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78명이 성명 내고 정성국 의원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더라고요. 이게 당협위원장과 현역 의원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도 한동훈계와 장동혁계의 싸움이라고 당권파와 친한계 싸움이다. 맞아요. 그렇게 좀 보여지고 정성국 의원도 본인 페북에다가 그 상황을 좀 자세하게 했어요. 내가 뭐 저 입만 나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조강한 최고위원이 먼저 다가와서 손가락 2개를 위로 까딱거리며 야 임마 너 나와 라고 먼저 얘기를 했고 본인이 어디서 감히 의원에게라는 말은 하지도 않았다. 내 주위에는 의원들이 다 증언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어제 그렇게 서로 막 SNS상에서 치고받고 싸우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원외당협위원장 78명이 성명을 낸 것은 결국에는 한동훈계 의원을 좀 쫓아내려고 하는 또 장동혁계 원외당협위원장들의 집단 시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배현진 의원이랑 정성국 의원 윤리위에 제소됐다는 속보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뭐 이거 고성국 의원이 고성국 씨, 네. 고성국 씨가 좀 배현진은 좀 처단해야 된다, 제명해야 된다 막 그 리스트 중에 한 명인데. 아니 이게 크게 보면은 장동혁 체제 강화하고 연관이 있어요. 지난번에 서울시당 위원장 했을 때 조정훈, 배현진 두 사람이 붙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배현진 의원이 신승을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배현진을 도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좀 후방에서 좀 지원을 해줬다. 후방 지원을 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지금 이제 서울시에 지금 뭐 서울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구청장 등등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배현진이 어쨌든 친한계 쪽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쳐내야 된다라는 약간 절박함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현진 징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난번에 뭐 고동진도 징계해야 된다, 뭐 배현진도 징계해야 된다, 막 고성국이 다 찍어서 누구누구 다 이름을 얘기했거든요. 그거 지금 정지 작업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이 장동혁 사퇴해야 된다 이 정도로 세게 나오는 것도 다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위협감을 상당히 느끼고 있어서 아예 세게 붙어봐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배현진이면은 제소가 됐는데 이유는 사실은 그 일반인 댓글에 박제한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때문에 지금 제소가 된 거고 정성국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제소는 아니고 논의를 할 거다. 원외당협위원장들이 오늘 오후에 모여서 논의할 예정이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정당이니까요. 뭐 누구가 뭐 얼마든지 제소할 수 있고 또 윤리위에서 판단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럼 저는 진짜 이게 일관성이 있으려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박민영은 제명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91세 고문들 메타인지 좀 가져라 그래가지고 광역 도발을 했잖아요. 이게 게임 용어인데 광역으로 그 지금 연세 있으신 모든 고문들을 다 모욕 줬는데 이런 거로 가만히 있나요? 와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게 형평성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런 와중에 지금 전한길 씨가 162일 만에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입국장이 대단하더라고요. 요란요란했는데 50분간 뭐 비상계엄 내란 아니다 뭐 이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장동혁 대표를 굉장히 강하게 압박했거든요.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강력히 지지해서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일관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는 순간 저 역시 또는 많은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버릴 겁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했던 대한민국의 배신자 대명사가 한동훈 아닙니까? 한동훈이 없었더라면 비상계엄 때
해제 그 당시에 가결되지 않았어.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한동훈이 없었더라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동훈이 없었더라면 6.3 대선, 조기 대선도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재명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 한동훈입니다. 장동희 대표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동훈하고 같이 갈지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갈지 분명히 선을 꺼주기 바라고, 만약에 지방선거라는 명목으로 그 원칙을 버린다면 분명히 저는 장동희 대표도 버립니다. 윤석열을 버리면 나도 장동혁 버린다 뭐 이러는 건데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말투와 표정, 눈빛을 보면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저런 논리도 헌법 밖에 있는 또 얘기를 주장을 좀 하는 거잖아요. 재판 과정에서 윤건희 부부가 얼마나 많은 해이망측한 일을 했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아직도 대통령직과 영부인직에 머물러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저 사람들이야 뭐 맞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논평할 가치도 없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보수의 BTS 지금 전환기 무시하시는 겁니까 지금? 입국장에서 이렇게 뭐 인파가 많으니까 뭐 BTS가 입국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전환기 씨가 인기는 그러니까 있는, 아미가 들으면 굉장히 난리 날 만한 표현이었어요. 저한테만 부적절합니다. 하지 마시고요. 당사자들한테 네. 당사자들한테 제가 뭐 그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뭐 전환기 씨가 일정 정도 세력이 있는 거는 맞는데 저는 좀 과대평가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전환길이 다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게 그 강성 지지층의 정서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장동혁도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항상 이 본인이 좀 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무슨 정치적 선택을 하든 나에 대한 팬덤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갈아치울 수 있는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이제 당대표 시절에도 그랬고, 물론 이재명도 도구다, 검찰개혁의 도구다 이렇게 보는 당원들도 있었어요, 민주당에. 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자체를 신뢰를 하고 이재명의 선택을 믿고 존중하는 사람도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장동혁은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이제 고성국이나 전환길이나 계속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전환길 얼굴 한번 나올 때마다 표가 각 지역에서 한 1%씩 떨어질 것 같아요. 진짜. 예. 지금 또 네. 선거 지면은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완전히 도돌이표예요. 지금 경찰은 오는 12일에 불러서 전환길 씨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보니까 5개월여 만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증거인멸 없고 도주 우려 없으니까 구속될 사유 하나도 없다, 나 경찰 소자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헛소리죠. 지금까지 도망다니다 왔잖아요. 또 풀어주면 또 도망갈 거고, 지금까지 다 증거 인멸했을 거고 5개월 동안. 그래서 그냥 조사 잘 받고 대한민국 헌법 체계에서, 법률 체계에서 죄지은 부분 있으면 달게 받아라.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선전선동하지 말고 그냥 받았으면 좋겠어요, 벌. 지금 고성국 씨 같은 경우도 지금 전환길 씨도 대놓고 아니 우리가 지지해서 당선된 거 아니야라고 청구서를 그냥 바로 그냥 내밀잖아요. 고성국 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어냈다 네. 이러면서 전두환 사진 걸자고 주장한 데 대해서 친한계 의원들이 윤리위에 제소했는데, 당에서는 딱히 뭐 움직임이 지금 없더라고요.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고 씨가 나를 윤리위에 소환해라, 공개적인 토론을 하자 이러니까 또 강명구 사무총장도 징계가 아닌 토론 대상이다 이런 얘기 방송 인터뷰에서 했어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렇게 걸어놓으면 국민의힘 당사 내람금 갤러리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했던데. 자, 이게 그러니까 다 자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고성국 씨가 영향력이 있죠. 그 유튜브 그쪽에서 이제 유튜브에서 영향력이 있는데, 뭐 민주 진보 진영에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 얘기한다고 당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입당 과정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출연해가지고 내가 추천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하고, 조정훈 의원님 얼마 전에 인재영입 위원장 됐는데 특별 당원으로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예.
삼특별 그러고 나서 인재영입위원장 가고. 아니 그러니까 삼특별 그러면은 이게 주요 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고성국을 이렇게 우대를 하고 있으면은 이게 이제 당의 입장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 뭐 전두환 뭐 최고다 이런 주장을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한두 명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당의 이제 리스크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장덕 대표가 이거는 결자해지를 해야 돼요. 걸든지. 전두환 사진 걸든지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윤석열 다 걸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두려울 게 뭐 있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난 보수에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원죄가 있고 그리고 이게 참담한 정치 과정으로 보는데 지금 걸려 있는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3명밖에 없어요. 근데 정확하게 보수정당 지금의 국민의힘은 본인들의 뿌리를 민주자유당으로 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유당 이승만의 자유당과 박정희의 공화당은 원래 자기네 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정당인데 워낙 보수 진영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걸었어. 그리고 YS는 이제 어쨌든 대통령 뭐 이쪽에서 여기부터 뿌리를 본단 말이에요. 그럼 못 건 사람이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여기에 윤석열까지 5명을 못 걸고 3명만 건 거예요. 근데 3명 건 사람도 이승만도 쫓겨났지. 사람들한테 시위 이제 민주화 때문에 쫓겨났지. 박정희는 이제 암살당했지. 그리고 이제 YS는 저기 외환위기 일으켰지. 제대로 된 대통령 인간이 한 명도 없다. 진짜 정말 참담한 상황이다.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창피해요. 그리고 참 듣고 앉아 있기가 너무 힘들다. 이 사람들의 주장을. 제가 참 보수파라고 저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도 이제는 얘기하기가 힘든 지경까지 국민의힘과 보수파가 망가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도록 방치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장동혁 대표는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 지지로 당대표가 됐고 이 사람들 지지가 없으면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는 뭐 말도 안 되고 그냥 언급은 안 하지만 이 사람들이 계속 얘기할 수 있게 장을 마련해 주는 것 같습니다. 참 한심하고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지금 내란 재판 관련해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이제 소란 피워서 감치 15일 처분받았던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변호인이죠. 이하상 변호사가 2달 반 만에 서울구치소 독방에 감치됐습니다. 어제 김 전 장관 위계 공무집행 방해 사건 재판 마치고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원 경위들을 대동하고 법정에 딱 들어와서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좀 이례적이잖아요, 사실.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막 유튜브 나와가지고 어쨌든 이진관 판사에 대해서 폄하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본인들이 막 이겼다라는 여러 가지 뭐 하여튼 희한한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감치가 돼서 다행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 저는 이 법정 모욕 혐의와 이 법과 재판에 관해서 유튜브에서 저렇게 해괴망측하게 떠드는 그런 것도 변호사 협회 차원에서 좀 징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람이 누군가를 대변하고 변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다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이 사람들 변호사 자격까지도 박탈을 해서 정치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2달 반이나 이게 징계 절차가 계속 진행될 일인가 싶기도 하고 해요. 뭐 눈치를 봤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도 뭐 100%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사법부를 거기에 있는 이제 판사들을 존중하고 뭐 판사가 들어올 때 일어선다든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냥 판사들이 너무너무 뛰어나서가 아니라 거기는 판사만 있는 공간이 아니라 변호사도 자기가 일하는 공간이고 검사도 일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대한 이 사법 절차 시스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얼굴에 대한 침뱉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불만이 있을 수 있어도 그거는 그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들은 선을 넘었고 이게 뭐 당선인 불만이 아니라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조롱을 일삼은 거니까 이진관 판사가 굉장히 잘했다라고 보고 저는 이게 이진관 판사 이거 기사로 보면서 이분 대법원장 가겠는데 약간 이는 그러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이어서 이진관은 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막 대동하고 가가지고 직접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합니다가 대세입니다. 예. 정청래도 합니다. 이진관도 합니다. 다 합니다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
더불어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갔는데 알렉스님이 또 한 명 있는데 얘기하셨는데 마침 또 권우현 변호사가 그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서 집행이 감치를 피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이것도 곧 집행이 되겠죠. 네. 계속 법정에 안 나타나면 집행을 못 하나? 어때요? 그냥 모르겠어요. 구인해가지고 감치하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게 법정 소란을 일으키면은 그 사람을 지목을 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감치가 돼서 이게 거주지에 찾아가서 감치를 했다라는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게 그러니까요. 가능한 건지. 그럼 이것 때문에 막 감치 안 당하려고 변호사가 법정에 안 나오는 것도 웃긴 거고. 변호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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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해야 되는데 아유,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상황이. 새로운 일들이 너무 많네. 네.